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은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항상 로봇 기업 중에서 강조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 궁금한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서 어떤 로봇 기업에 집중해야 될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써주세요. 근데 하나하나가 힘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찍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진행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정의선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랑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현대차 이 세 분이 이 강남에 있는 깐부치킨에 모여서 뭐 치킨도 먹고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정의선 회장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내가 막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그 이후 다음날 5만 개의 GPU를,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 6만 개의 GPU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SK가 없었던 게 조금 뜬금이 없었죠. 아니 왜 SK가 없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가장 지금 HBM 중요한 사람은 SK 아닌가? 최태원이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 모인 이유가 있었죠. 예, 이번에 모인 게 사실 반도체 때문에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엘 인프라로 한국 전체 AI GPU 수량은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모인 이유가 뭐였냐? 뭐 GPU에 대한 공급도 있었지만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 게 뭐냐면 다 로봇 때문이에요.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삼성전자도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그래서 이 로봇에 관련된 우리가 이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아, SK하이닉스가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현대차 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질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현대차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 6월 20일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인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IPO가 6월 20일을 넘기며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원래는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한테 사온 거예요. 현대차가 사왔는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남은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소프트뱅크가 매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팔 권리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6월 20일부터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됐죠. 근데 왜 이거 팔 권리가 생기고 연기를 시켰냐? 일부러 연기시킨 거예요.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다 넘어오면은 그때 상장하려고. 그래서 2021년 6월 21일 이후 4년이 되는 날로 21일이 영업일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20일이 사실상 종료 기한이었고요. 일본 소프트뱅크는 현대차 그룹과 맺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왜 소프트뱅크가 굳이 파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너가 좀 사가라. 너가 사가고 야 상장시킬 수 있으면 한번 시켜봐. 자신 있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땐 너 상장 못 시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지분 혹시 그때쯤 되면은 너가 내가 남긴 거 사가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컸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관련 지분 총 해가지고 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87% 되고요.
소프트뱅크 지분 남은 게 12.4%로 변동이 됐습니다. 왜냐면 유상증자하고 하니까 지분 희석되고 이러니까 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0개 중에 20개 있으면 지분이 20%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120개가 됐어. 120개 중에 20개면은 비중 20% 됩니까? 안 되죠. 훨씬 적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6월 20일을 넘기면서 지금 소프트뱅크가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풋옵션을 지금 행사를 했나요? 행사를 안 했죠. 왜? 뭔가 조금 될 것 같아. 느낌이 각이 보여. 그러면은 상장하고 나서 내가 파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조건이 뭐가 있는데?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 6월 공시한 풋옵션 행사 조건이 뭐냐면 거래 종결일 2021년 6월 21일부터 4년이 되는 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됐다. 상장하자 결정이 되면 이 이내에 결정이 되면은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종결일부터 4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상장이 돼도 팔 수 있지만 상장이 안 되더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언제? 2021년부터 4년 이내니까 2025년 6월 21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번까지 기준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기준이에요. 6월 21일까지 기준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야 1년 더 줄게. 야 2026년 6월 21일까지 상장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혹시나 야 1년 더 줬는데도 상장 못해? 야 그러면 너네 그냥 나 내 거 가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프트뱅크는 이미 21일까지 상장에 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 이건 이미 넘어갔어요. 이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건 3번이 남았죠. 2026년 6월 21일까지 상장이 안 되면 풋옵션 행사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것까지 기다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26년 6월 21일까지 기다려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기다리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얘는 왜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이렇게 현대차가 진심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진심이야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이렇게 진심으로 상장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차 그룹을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결국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해서 현금 마련해야 되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해 놓은 기업 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돈이 쭉 내려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 밑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 해가지고 쭉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현대모비스의 또 대주주, 돕니다. 돈이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이제 이 있는 지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실제 누가 몰아가야 돼요. 한 명이 정의선 회장이 가져가든 아니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기업이 가져가든 어쨌든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결국엔 누군가가 집중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 키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개인 자금입니다. 회사 자금이 아니라 본인 돈만 5,200억을 넣었어요. 왜 넣었냐? 이걸로 끝장 보려고. 이거 상장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배구조 개편 끝내려고 하는 거고, 올 2분기에만 1,250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누적 투자 규모는 6,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5,200억에서 6,500억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중요한 건 분기마다 1,000억씩 손실 중이에요. 그래서 돈을 계속 갖다 박아줘야 되는데 그 돈을 정의선 회장이 갖다 받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그래서 현금 1,250억, 그 다음에 HMG 현대차 그룹 글로벌이 3,125억, 현대 글로비스가 600억 각각 해서 5,000억을 넣어라 한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돈 넣어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걸 투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덕분에 시가총액도 오르고 덕분에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실 600억을 초과합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내 돈 지금 6천원 박은 거 6천억 원 이거 크게 수익 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배구조 개편 성공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해 놓은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오르려면 얘가 잘 커야 돼. 그래야 얘네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배구조 개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도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이 지금 0.33%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상장해서 현금을 가져오는 거. 혹시나 이걸 뭐 상장이 안 되더라도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키는 방법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 합병하는 거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해가지고 그걸로 수익 내는 거랑. 근데 현대글로비스도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지분을 투자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는 당연히 커요. 그래서 얘가 크는 것만으로도 얘의 상장 기대감, 얘의 기업 가치 성장 기대감을 같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크는 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간에 지배구조 개편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득의 구조가 양방에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글로비스 합병하는 게 뭔 소리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대주주예요. 그래서 얘 대주주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돼야지 왜 현대글로비스를 대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 지금 현대차 구조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대주주고 이 현대차가 기아차, 현대제철을 들고 있는데 이 현대제철이랑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죠. 이걸 끊어버려야 되죠. 요거를 이제 기아차,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정의선이든 뭐 다른 기업이든. 근데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 목록을 보니 지분이 어디가 제일 많아? 현대글로비스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뭐 등등등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1등으로 정의선 회장이 건드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두 번째가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정의선 회장의 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현대오토에버도 얘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정의선 회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미 지금 23% 들고 있으니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지분을 먹는 거예요. 먹어서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누구냐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환 출자를 끊어버릴 수가 있죠. 그 대신에 맨 꼭대기에 정의선 회장, 그 다음에 밑에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쭉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키우면서 거기에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합병은 뭔 소리냐? 근데 합병이 말이 됩니까? 왜? 현대모비스가 한 24조쯤 되고요. 그 당시에 현대글로비스가 한 6조쯤 됐어요. 6조짜리랑 24조짜리랑 합병한다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신고당하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2018년도입니다. 그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고 모비스가 그때 한 20조쯤 됐을 거고 내 기억 속에 현대글로비스가 6조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이 0.61대 1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현대모비스가 0.61이고요. 글로비스가 1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현대글로비스 한 주당 현대모비스 0.61주를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주 정도가 있어야 현대글로비스 한 개 조금 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총이 20조고 현대글로비스가 6조인데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일로 들어가야지. 근데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투자 및 핵심 부품 사업을 빼고 이제 모듈 및 AS 부품 사업을 넣겠다라고 한 거죠. 얘랑 합병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합병을 하고 얘는 빼고, 왜냐하면 얘가 매출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20% 차지하니까 얘가 6조고 아까 20조에 20%면 4조잖아. 그럼 이만큼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얘게 16조고 얘가 4조니까 4조짜리가 6조로 들어가자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비율이 0.61대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합병법인 현대모비스 분할 부분 해가지고 자산가치 수익가치 막 계산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익가치보다 자산가치가 높아서 자산가치만 써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수익가치가 꽤 높았어요. 그래서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1대 1.5를 곱하고 그 두 개를 합친 2.5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 합병 가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 난 게 0.61대 1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이 모듈 및 AS 부분이 현대모비스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한 20% 돼요. 매출로 따지면. 근데 영업이익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네가 한 90%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얘네가 다 벌어와요. 왜냐면 뭐 대단히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AS고 이러니까 거의 서비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얘네 크지만 영업이익은 얘네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0.61대 1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냐, 2018년에 나눠가지고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시한 게 0.61대 1이었는데 누가 이거 동의하겠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 주주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저희가 봐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직접 해외 투자자한테 뭐 어떻게 뭐 약간 사탕 말린 말로 설득하지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걸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2018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차트를 열어보면은 현대모비스가 2018년도 대비 주가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얼마 안 올랐어요. 이때거든요. 2018년. 요때인데 요때 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진짜 많이 올라야 뭐 40% 정도, 뭐 39% 올랐거든요. 39% 올랐다 칠게요. 이만큼 올랐는데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게 2018년도 대비해가지고 주가 얼마 올랐냐. 자, 2018년도 여기죠. 네, 이 구간대 대비해가지고 주가 상승세가 누가 봐도 높잖아요. 지금 쭉 올라가면은 대략 한 200% 뭐 200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네요. 6조도 아니었어. 그때 보니까 한 3조쯤 됐네요. 네,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제로 주가를 올렸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게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판을 잘 깔아놓은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구나.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뭐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 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아까 또 뭐 있다 그랬어요. 핵심 키가 현대오토에버 있다고 했죠. 얘도 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이슈로 끌어올려? 강제로 넣으면 되지.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업을 시켰어요. 강제로.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을 야 너가 유지보수하고 AS 해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AS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실제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 내에서 거의 내부 매출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뭐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라든가 이 현대차 내부에서 하는 웬만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은 현대오토에버가 책임지는데 이번에 거기에 추가로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받는 매출 추가로 이번에 로봇 유통 사업까지 해서 뭐 수익성도 더 커지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AS가 비용이 없어요. 이게 다 서비스 비용이라서 이 수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쑤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얘는 주가가 올라가야만 하는 구조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메아리처럼 퍼져서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현대글로비스랑 오토에버인데,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 AS 사업부 합병하려면, 또는 얘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내려가서는 안 돼요. 현대오토에버도 일부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껴넣어 주가 상승 요인을 발생시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장에 동시에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얘가 성장하면 AS 할 일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너무 중요한 기업이라 주가가 빠져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주가가 저는 앞으로도 크게 안 빠진다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두 개 기업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금 열심히 올라가죠. 제가 봤을 땐 깨도 이 16만 원 이하로 안 깨질 가능성이 높고 계속 이거 잡으면서 추세 상승 보는 게 맞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고점 뚫었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 관심 19만 원 안 깨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네들은 기업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정의선 회장한테 이득을 주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뭐 이런 게 올라가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가네라고 하지만 저 지배구조 개편은 2018년도부터 준비해온 준비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세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이 한번 계속 지켜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세가 뭐 현대글로비스는 16만 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19만 원 잡고 한번 계속 우상향을 좀 지켜볼 만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이거 제외하고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보셨죠? 이거 네, 요 자료집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자료집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알려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 저희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입니다.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 쓰면은 푸시 알람 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푸시 알람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알람 오게끔만 허용해주시면 중요한 글 쏠 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급비 분석, 여기서 장 시작 전 시황 여기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주말에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2025년이 거의 하반기가 끝나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2025년 하반기 마지막 100% 상승 랠리 기업 공개 특별 방송. 왜냐면 보통 연말에 저평가 주도주가 뽑힙니다. 그런 기업이 연초까지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초에 화장품이나 조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 주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들어가 보시면 써 있죠. 저희가 이틀 연속 진행합니다. 11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다음에 11월 2일 일요일 저녁 7시 해서 저희가 강의를 2번 진행을 하거든요. 11월 1일은 4분기 마지막 50% 상승 랠리 저평가 기업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기업을 정리해드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가 저녁 7시에 기업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 저평가 기업은 어떻게 뽑고 어디까지 올라가지 해서 최저점 50% 상승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포착 종목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평가 기업, 그 다음에 계산법 해서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 이번 주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강의 진행하니까 이거 진짜 무료 방송이거든요. 무료 강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연말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강의 꼭 저희 어플에다가 강의 이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의 이 링크 타고 꼭 어플에서 입장하시면 큰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에 꼭 입장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자료집은 저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30일, 29일, 31일, 28일, 2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무료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저희 이번 주말 특별 강의 저희 어플 내에서 공지해드리니까 어플 꼭 들어와서 저희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특강 무료입니다. 예, 전원 다 들어와서 꼭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댓글 그 다음에 영상 구독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